세금계산서는 제가 앞 시간에 원칙은 재화를 공급할 때에 그때 같이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럼 재화는 인도하는 시점, 용역은 용모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하는 건데, 자, 발급 시기 특례라는 게 있죠. 후발급 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실무에서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실무에서 많이 써요.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1여월만 합계를 해서 작성 일자를 말일자로 잡고, 그리고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1여월이라는 개념은 그달 것만이라는 거는 6월달이면 6월달 것만 합치는 거지 1개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급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 이걸 1개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1개월간 공급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먼저 우리 공급 기간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만 해서 작성 일자를 6월 30일자로 하고, 그리고 발급은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공급 기간을 내용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서 작성 일자를 7월 15일로 하거나 또는 7월 31일, 더 이상 공급 안 한다면 이 날짜로 써도 되는데 할 거라면 31일로 발급 기한을 8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1여월이라는 건 이거예요. 보여주는 그 달만 가지고 1여월, 1영년 그런 표현도 쓸 건데, 앞에 역자가 붙는 거는 그 달 거만, 그 해 거만,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달에 공급한 것만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작성일자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 공급 기간에 있는 거는 내역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 세금계산서 아래쪽에는 공급한 날짜를 이거 같은 경우에 11월 달 것만 쭉 쓰고, 그리고 나서 작성일자는 그럼 11월 30일자로 해서 12월 10일까지 발행한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한 날은 그달 1여월 것만 다 써서. 그러면 서로가 총장의 역할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거래가 빈번한 곳에 매번 발행해주면 서로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말일까지 거래한 내역을 정리를 해서 이제 상대방하고 맞춘 후에 항상 월초에 전달에 있었던 거래를 월초에 다 보낼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또 서로가 주고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실무할 때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5일까지 전부 다 정리한다. 그래야 틀리면 수정세금계산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이제 5일까지 하길, 월초 되면 이것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막 발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10일까지만 발행하면 정상적으로 발행을 한 걸로 봐주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언제 발급하는 거라 그랬죠? 6월 20일 날 물건을 재화를 팔았어요. 공급했으면 원칙은 인도하는 시점이라 그랬잖아. 원칙은. 그럼 6월 20일자에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너 6월 20일 날 세금계산서 왜 발행 안 했니?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실수로 발행 안 했다면. 당연히 저는 핑계를, 우리는 계속 거래하겠다고 해서 월합계로 하기로 했어요 라 하면 과세관청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마치 관습처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원래는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고 그날 인도 한 날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도 그래 알았어.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행하면 정상 발행한 걸로 봐서 아무런 가산세 같은 가산금을 부과 안 할 건데, 이날 이후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도록 이제 그렇게 나중에 가산세가 됐고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라는 기준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월합계니까 물건 공급하고 나서 뒤에 합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후 발급 세금 계산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거고, 구체적 내용은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1여월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1여월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여월 것만 하는 거고.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번엔 반대로 물건을 팔지 않았는데 선발행 세금 계산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자, 우리가 아직 물건도 안 넘겼는데 상대방한테 계약금에 돈을 다 받은 거야. 그럼 그때 세금계산서 미리 발행할 수 있겠죠? 물건 아직 안 줬어. 그럼 세금계산서는 발행 그 날짜 돈 받은 날짜로 하는데 아래 분계는 제품 매출이 아니겠죠. 물건 안 넘겼으니까. 그러면 선수금이라 써뒀다가 물건 넘길 때 일반 전표에서만 우리는 처리를 이제 선수금 없애고 제품 매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전부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를 받고도 할 수도 있고, 아직 하나도 안 받았는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받기로 한다면 돈 안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 서로 그 규정이 다른, 사내 규정이 틀린데, 그 품위서를 올릴 때에 세금 견적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올려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품위서는 샀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매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품위서를 올리는 건데, 근데 그게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그런 회사인데 여러분 회사한테 지금 제가 품위서 올려야 돼서 이 물건 얼마인지 물어보고 선세금 계산서 좀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건 살 거예요? 돈도 안 보내주고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해 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난 니한테 물건 안 팔래 그 소리예요. 제가 품위서를 못 올리니까. 그럼 사지를 못 하겠죠. 그러면 그냥 세금계산서, 선세금계산서로 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안 사잖아. 다음 달까지도 이번 월말 넘어갔는데 연락이 안 오잖아.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아직 구매 확인이 안 나서 그렇다고 하면 금액 변동이 없습니까? 저는 물어볼 거예요. 다음 달 되더라도. 그럼 없다 그러면 일단 계약의 해제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취소시킬게요 라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는 것도 실무적으로도 기억하시고, 이론상으로도 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나중에 우리 TAT급 연습하면서 선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계약의 해제로 수령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영수증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그리고 간이 영수증, 일반 영수증, 금전 등록기 영수증, 이런 식으로 영수증은 일단 두 분류로 나누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영수증 중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기재하고 있는 것, 우리 전에 이야기 한번 제가 비슷하게 했었었죠. 제가 너무 빨리 말했나요? 아니면 말 안 했나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우리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우리 카드 단말기 긁으면 주는 영수증 있죠? 그 종이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하는데, 그 카드 영수증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체크카드로 결제하든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하든, 거기에 보면 그 가게의 사장님 이름도 적혀 있죠. 그 가게 이름이랑 사업자 등록번호랑. 그게 적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을 공급자 그 가게 사장님의 등록번호, 그 가게 이름, 그리고 사장님 대표자 성명, 그리고 작성일자는 카드 긁은 날, 그래서 신용카드 전표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기재되도록 우리나라가 제도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보급 영수증으로 승격을 하게 돼요. 옛날에 카드 압인기를 쓰는 시절에 있던 그 종이가 있어요. 그거는 증빙이 안 돼요. 그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카드 전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건 안 되고. 우리 압인기 쓰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은 있죠? 그죠? 그 옛날에 신용카드 창고 읽을 때는 볼펜 가지고 막 읽고 그랬잖아. 종이 3장 있는 거. 근데 그걸 누르면 따락 하는 소리 하면서 눌러지는 게 압인기죠. 저는 그 시절에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 3장 중에 한 장은 카드 주인 주고, 한 장은 우리가 가지고, 한 장은 은행 문 닫기 전에 가서 은행에다가 주면 은행에서 카드사 승인 나면 우리 통장에 넣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종이 때는 그 적격 증빙이다 뭐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카드 전표였고, 그냥 거래명세서처럼 증빙이 안 됐는데,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제가 항상 좁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외국도 기술이 좋은데 못한 이유가 우리보다 땅덩이가 높아서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시골 구멍가게 할머니도 카드로 돈을 받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산이 잘 되어서 카드 단말기 제도가 생기면서 벤사 제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벤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모든 이 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카드 긁을 때마다. 그러면서 그 증빙에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다 기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고급 영수증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얘를 적격 증빙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얘를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은, 자 여기에서 주의, 제가 주의 쓴 건 정말 주의예요. 참고가 아니에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세상에서는 세금 계산서는 왕족이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귀족이에요. 그럼 이 간이 영수증, 일반 영수증, 금전 등록기 영수증, 이 간이 영수증 우리 본 적 있죠? 설마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문제 풀면서 왜 없어? 이거 간이 영수증. 이 간이 영수증을 보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철물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못 500원치 사요. 그러면서 돈을 주면 그 사장님이 내가 누군지 안 물어보죠. 돈만 달라 그러지. 그럼 여기에는 공급 받는 자의 정보도 제대로 안 적혀 있고,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은 회사가 만든 종이, 회사가 영수증이라고 만드는 거 있죠. 혹은 이제 금전등록기 영수증, 요즘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도트 프린터로 따다다다 하면 쭉 올라오는 종이 있었어요. 길쭉한 종이. 그런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얘를 그냥 무증빙이라고 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 안 하는 거지 다른 세법에서 비용으로는 인정하니까 버리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증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영수증이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영수증이란 말은 증빙 없음이란 뜻이에요. 증빙 아니다. 그럼 표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세상에서 부가세법 왕국에서 세금계산서는 왕족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귀족이고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애들은 천민이라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럼 자 우리 귀족이 왕족을 대신할 수 있나요? 절대 그거는 영린이죠.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쿠데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이론시험에서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나오면 오답이라는 이야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다른 사람이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그럼 난 카드 전표도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왕족인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는 거지 신용카드로 신고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족이 없을 때는 귀족이 그래도 제일 앞에 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앞장서서 움직일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얘네들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건 진짜 신용카드의 전표도 말하는 거고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의 전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카드 단말기에 나오는 종이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양식으로 나오죠. 전부 다 이게 고급 영수증으로 적격 증빙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자, 직원이 손을 흔들어서. 자, 그럼 이 영수증에서 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실 때 이렇게 구분을 먼저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비고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비고를 기준으로 여기 비고 기준으로 위아래 나누는 건데 이 위아래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위쪽은 원래 사업자한테 물건 팔 때는 무조건 세금계산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과세품 파는 때. 그런데 위쪽은 평소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릴까요? 꼭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수증 발행해 줘도 되다가 상대방이 저 사업자예요 라고 말하면 사업자라고 말하는 그걸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그럼 사업자라고 말하면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그러죠. 옛날에는 팩스 보내달라 했다가 지금 이메일 보내달라 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말이 뭐냐면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래. 그럼 너가 사업자라는 증빙을 다 하고 그 뜻이에요 원래. 그러면 그게 맞춰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예요. 근데 꼭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드릴까요? 말할 필요 없고 평소에 영수증을 주다가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면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위쪽이고 아래쪽은 평소에 영수증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데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외울 거예요. 여기 운송 영역에는
항공권, KTX, 택시 이런 것들이고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 발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외울 거예요. 외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고 딴 것 때문에 외우는데 이 항목을 외우시게 될 거예요. 자, 전세 버스는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야유회나 이런 등산을 갔어요. 전세 버스 빌려가지고 내가 회계 담당인데 끝났어. 그러면 내리면서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당연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먼저 해야지. 그리고 나서 사장님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 그러면 사장님은 옛날에는 명함 주면서 여기로 사업자등록증 팩스 보내주세요 그래요. 요즘은 아저씨들이 신세대여가지고 법인카드 있으세요? 하면서 휴대폰에다가 카드 담아 이를 꽂아요. 그냥 전세 버스 아저씨는 그 버스 자체가 사업자예요. 사업장이고 그냥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택시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그냥 일반 운수업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아저씨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릴까요?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그걸 요구하면 그걸 발행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제 242페이지로 가서 매입세 공제라고 적혀있죠. 242페이지. 자, 공제라는 의미는 빼줄게라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돼요. 빼라가 아니고 빼줄게. 너가 요건에 맞춰서 빼달라고 하면.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적혀있는데 과세거래에 의한 매입세액이 돼야 되고 이 자유공급, 용해공급, 자유수입 과세거래였잖아. 과세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이고 자기 사업을 위해 적혀 있는데 자기 사업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는 게 과세사업,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사업을 위해서 쓴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세사업만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사용되었거나 사용돼 이 말은 사용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용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기타 공제 매입세액. 자, 기타 공제 매입세액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지만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거. 그게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기본 원리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 공제 매입세액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도 하는데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도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자는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같은 신용카드와 친구들을 포함한 매입세. 자, 이건 나중에 외울 거니까. 자, 그리고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 이건 또 뭐야 도대체? 매입세액 공제인데 앞에 의제래. 의제자라는 글자 우리 본 적 있지 않나요? 간주 공급을 딴 말로 공급 의제라고 하고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매입세액 준 적이 없는데 매입세액 있다고 해주는 거 공부할 거예요. 저와 같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다음 페이지에 재고 매입세액. 이건 그냥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의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공제해 줄 거예요. 그거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이것도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아래 거 5번은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럼 이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불공제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말했던 거. 자,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안 받았거나 아니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야 세금계산서 효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아래 뭐 다만 예외라는 건 세금계산서에 아직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는 거나 혹은 누락한 게 아니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썼는데 실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에 공제해 줄게,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예외상 이야기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세금계산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또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데 뭔가가 잘못된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3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그리고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여기에 비용업용이라는 거는 우리 업무하고 관련 없이 쓰고 있는 것 있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회계상의 업무용은 비용업용이에요. 비용업용. 그리고 소형승용차 범위가 8인승 이하 1000cc 초과 125cc 오토바이 초과. 이게 왜 지난 식으로 해뒀어? 전기차는 12kW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9인승 이상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1000cc 이하의 차량이라든지 혹은 화물 트럭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면세 사업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이야기했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는 게 우리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부지 조성하거나 혹은 우리 기존에 땅 샀는데 건물 지으려고 땅 샀는데 건물 있으면 건물 철거하거나 아니면 토지라고 우리가 쓰기 위해서 뭔가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목공사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 공사를 해주는 업체들은 전부 다 과세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저한테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받아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회계 처리를 토지라고 할 거예요. 그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을 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냐면 이 토지는 면세였잖아. 이 토지를 팔면서 부가세를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구성되기 위한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출세액을 창출 안 하기 때문에 토지 관련은.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자, 이걸 기억하시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페이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 신청한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거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안 됐다가 점점 좀 이제 유예를 많이 해준 건데 이런 거예요. 2월 10일 날 업무를 개시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막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산 거야. 세금계산서 받고.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원칙적으로는 20일 이내 해야 되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이니까 6월 30일로부터 20일이니까 7월 20일이죠. 그럼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매입세액은 공제해 준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의제 매입세액은 저하고 같이 나중에 따로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이제 내용을 좀 보고
이제 우리 컴퓨터에 K랩 프로그램을 열고 회사를 3003번으로 들어갑시다. 3003번 미래산업 3003번. 우리 전에 백데이터 설치해 놓은 곳에 다 들어있죠. 3003번 3003. 그 교재는 368페이지. (368페이지) 69페이지 쪽 펴시고, 자 3003번 회사 들어가셨으면 메인 매출점표 클릭하시고, 자, 또 스마트 A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구경해야지, 그죠? 뭐 별 차이 있겠어요? 자, 날짜를 1 엔터 이건 아시죠? 날짜를 안 쓰면 날짜 쓸 수 있고, 일자를 쓰면 그 날짜만 되는 거니까. 그럼 1월 1일 날,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스타일은 조금 틀려요. 자, 우리 스마트에이 때는 유형이 쫙 이렇게 표시가 나왔었는데, 얘는 아래쪽에 얘 매출, 얘 매입으로 해서 번호가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얘가 좀 더 잘 보이죠? 옆에 조금 간단하지만 간단한 설명이라도 적어뒀잖아요. 번호는 똑같아요. 그럼 유형은 11번. 자, 한번 11번 매출 가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11번. 자, 품목 수량 단가 띄워놓고, 다음 공급가액은 100만원. 옆에 10만원 떴죠?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범어산업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뭐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력한 거 나오는 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전자까지 체크 오셨죠? 자, 우리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전자 발행을 안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연습은 해볼 건데 전자 발행 문제가 안 나와요. 혹시나 몰라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숫자 1번 누르면 전자 입력했죠?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얘도 1번 누르면 그냥 여라고 되는 거예요. 여라고 되면 전자다. 만약에 종이면 얘를 그냥 지우거나 0번 눌러서 비워두면 되고, 종이면 그럼 전자에 오고 분계 적혀있는 것 똑같아요.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도대체 차이가 뭔지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럼 얘도 분계를 안 해도,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갈게요. 여기는 부가가치 신고서가 여기 부가가치 탭에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있죠. 자, 얘를 클릭하고, 자, 여러분들은 기간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치세요. 자, 날짜를 치실 때는 지금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창 닫았다가 저장하지 마세요. 좀 귀찮게 될 거니까 하지 말고 다시 창 열어서 1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치면 알아서 앞쪽은 첫날, 뒤쪽은 마지막 날 나와요. 그러면 30일인지 31일인지 기억 안 나서 막 손가락 세고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냥 엔터 치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쓰세요. 그럼 얘도 당연히 똑같이 방금 11번이라는 건 매출이고 10% 과세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번 칸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명령어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자,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해 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기간은 1월부터 3월. 그럼 여기에서는 스마트에이 때와 좀 차이가 나는 게 매출이다, 매입이다. 스마트에이에서는 위아래로 나눴었잖아요. 얘는 매출과 매입을 탭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아래쪽에 탭이 3개가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제대로 발행한 거, 제대로 발행 안 하거나 종이한 거를 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안 해도 되도록 제대로 한 거, 전자로. 얘는 종이 발행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 전송 안 한 것들.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는 거. 탭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매입 매출에서 전자에 여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온 거고, 전자에 여라고 안 했으면 여기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 차이가 이거예요. 그럼 얘도 여기서 입력하면 전부 다 그냥 반영이 되고 해결이 되죠. 그래서 자, 이제는 저와 같이 지금 제가 빨리 실 건데 과세 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증빙 서류를 가지고 하냐는 당연히 보는데, 이 과세 유형을 하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면 지금처럼 부속 서류는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까지 하면서 저와 같이 볼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계속 열어놓고 부속 서류는 닫으면서 우리 그냥 하나씩 어떤 경우에 한다 정리하고 입력해보고 반영되는 거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끊으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지금 쉬었다가 이제 저와 같이 이것도 쭉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